더 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버 한 분이 뚜렛장애를 앓으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밝고 재밌게 풀어내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고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거짓으로 증상을 꾸며냈던 걸로 밝혀져서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실제로 틱과 뚜렛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상처를 드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접하는 시청자들도, 그리고 관련 진료나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도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유튜버가 증상을 거짓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상을 마음 먹고 꾸며낸다면 사실 단편적인 관찰을 통해서는 거짓 증상임을 판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 질환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아들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시에 보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더 증상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본원에서도 진료 중 대면 관찰과 비대면 관찰을 통해 타인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의 증상 변화는 어떠한지 여러 각도로 증상을 관찰합니다. 가정에서 보호자들께서 증상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진료하면서 매번 저를 슬프게 하는 질문이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틱이라고 하는 질환이 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 서적에도 근척, 육순, 개, 마목 등으로 틱에 대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신체의 열이 과하거나 진액이 부족하여 근육이 늘어지거나 당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간양상항, 감기울결, 심담, 허겁, 심음어증 등으로 변증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왔습니다. 한자들이 나오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기술명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약은 뭉친 것들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육에 작용하면 근이완 효과를 주어서 당겨지는 틱 증상들, 예를 들어서 눈 깜빡임, 턱 당기기, 팔 당기기, 몸 숙이기 이런 등의 증상을 개선하고 심리적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대추는 근육을 펴는 동작들, 예를 들어 눈 치켜뜨기, 입 벌리기, 인중 늘리기, 고개 뒤로 젖히기, 팔 펴기, 허리 펴기, 다리 펴기 등의 작용을 하며 안신의 작용으로 심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지실도 뭉친 것을 푸는 작용을 하는데 복직근의 결실 등 근육의 뭉친 정도와 형태를 고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개지와 복령은 예민도가 높은 아이들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 등에 증량하여 사용합니다. 그 밖에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시호, 황련, 향부작 등을 가감을 하고요. 당기와 천궁 등으로 심혈을 보하여 혈행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안 됩니다. 한의학은 이렇게 약재들의 효능을 1대1로 대응시켜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단편적인 설명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호자들이 어떤 자세로 아이의 증상을 바라보는지, 생활습관과 식습관은 어떠한지,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는 지속적인 문제, 고민 등은 없는지, 다른 약물로 인한 나쁜 영향은 없는지 등이 치료 예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중 보호자들이 어떤 자세로 아이의 증상을 바라보느냐가 예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증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쳐다보지 않아야 하고요. 아이의 틱으로 걱정하는 모습이라든지, 틱이 좋아지고 있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이에게 부모의 과민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틱은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혼내거나 지적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틱 증상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아이의 모든 행동이 틱 증상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틱으로 인해 부모가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아이도 인지하게 되어 긴장 상황이 지속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일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지적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요,
아이가 차분해질 수 있게 도와주면서 칭찬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가 어떤 것에 힘겨워하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짧게는 3에서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에서 2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 후에는 증상 발현에 있어 큰 위화감이 없는 상태로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치료 후 재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큰 정서적 충격이나 밤에 잠을 계속 안 잔다거나 하는 등의 과로가 심하다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뇌신경이 발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잘 재발하지 않게 되고 설사 감정적 문제로 인해 재발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쉽게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